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맺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관계와 달리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요. 부부는 부모나 형제보다 밀접한 관계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남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혼운이 사주학적 십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 법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결혼운을 십신과 연관시켜보는 십신별 결혼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최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재성은 남녀공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명제하에서 관성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상황에서 정제와 편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정제는 한 명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편제는 유동성이 강하므로 남녀 모두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다가도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 이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사업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관성의 근거지로 보는 것입니다. 인성은 재관의 조절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남녀 관계에서 재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은 남녀의 재성과 관성을 제어하고 설계하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다소 결정이 늦고 답답한 면은 있지만 인내심과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연애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인성이 약하거나 불급한 경우에는 이별이나 이혼의 위험에 자주 노출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성은 규격성을 의미합니다. 관성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남녀 모두 자신이 세운 명확한 규격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식상이나 재성은 남녀가 만나 서로 좋아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정관은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에 대해 미루거나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한 뒤에는 상황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세운 규격을 깨트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특히 정관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이 명백하더라도 고쳐서라도 유지하려는 자신의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은 자신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는 힘입니다. 십신 중에서 결혼운은 연주와 월주의 작용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연월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월주에 어느 십신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혼운을 살펴봅니다. 연월주에 비겁이 많다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았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혼인 지연자나 독신자가 많고요. 연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 초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2운성에서 비견의 건록, 겁재의 제왕이 동조할 때에는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는 비겁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데요. 비겁이 과다하면 남자의 경우는 재성을 바로 파극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연월주가 식상이 중심일 때를 살펴봅니다.
월지가 식상이고 다른 3개 중 식상이 하나 정도 더 있을 때입니다. 식상이 강하게 있으면 어릴 때부터 이성에 관심이 많으므로 연애의 기회도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식상은 기본적으로 생식입니다. 게다가 연월주에 있는 식상에 재성이 하나 끼어서 식상생재가 된다면 독신으로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남자가 식상생재가 된다면 연애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매결혼은 절대 못할 사람들이죠.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이고 관성이 남편이기 때문에 식상과 관성이 전부 원국에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결혼과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지에 하나 있는 관성을 나머지 연월주가 전부 식상으로 둘러싸고 있다면 관성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미혼모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 중에서 상관이 발동했을 때에는 식신과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식신이 그냥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상관은 이성이 자신을 예뻐한다는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상관이 연월주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려 치장하기 좋아하고 연애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원국 연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결혼을 가장 쉽게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관성만큼은 아니지만 남자를 만나는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연월주에서 재생관이 된다면 많은 이성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요. 여자에게도 관인생이 그런 기운에 해당합니다. 연월주에 관성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 구성으로서 규칙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중매결혼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연애와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식상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줘야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성이 너무 강하고 식상이 없으면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빈번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월주에 인성이 다수인 경우에는 남녀 모두 결혼에 별 관심이 없고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부모가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월주에 정인이 생조되어 있고 대운이 들어와서 이 정운과 충을 하는 시기에는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인이 충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에게 잘 맞는 파트너는 어떤 사주구조일까요? 신약한 사주인 경우에 자신의 일간을 중심으로 지지의 건록에 해당하는 오행을 상대방의 연지나 월지에 가지고 있을 때 파트너로 맞이하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정화일간에게 건록에 해당하는 지지인 오화가 연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약한 경우에 일지가 인성이나 비겁이어서 일간을 생조하는 경우에는 신약하지만 일간이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파트너의 지지에서 굳이 건록을 찾기보다는 일간을 생조하는 지지가 하나 더 있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일생이면 자수가 정인입니다. 신약해도 일간을 자수가 생조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원국에 자수가 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카드가 됩니다. 남자에게는 재성, 여자에게는 관성이 지장간에도 없을 때에는 각자의 재성과 관성에 해당하는 오행이 상대방의 일지에 있는 경우이면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토일간 여자의 원국에 관성이 없을 때 상대방의 일지가 인목이나 묘목인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일지가
자신의 재성이거나 관성이면서 형충 공망이 되지 않은 깨끗한 천을귀인이 임했을 때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천간이 갑, 무, 경으로 이루어지는 천상 3기를 이루면 파트너로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